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는 24시간 편의점, 별빛 편의점의 밝은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달콤한 과자 냄새, 그리고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박지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창백했지만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힘겹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아픈 엄마와 어린 아들 김민준의 병원비와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준의 분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에는 달랑 몇 개의 동전뿐이었다. 그녀의 통장 장원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민준은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늘따라 그의 분유는 바닥을 드러냈다. 지은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불덩이 같은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줌마, 민준이 분유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지은은 계산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계산대 직원은 지은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손님 돈이 모자라면 살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폐가 되니 빨리 계산하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다. 뒤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은을 동정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지은은 절망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대로 민준을 굶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민준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수치심을 애써 숨기려 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엄마의 전화였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친척에게 급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지은은 엄마에게서 러시아어로 된 메시지를 받았고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러시아어가 익숙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Да, мама, как ты? Нет, деньги еще не пришли. Я сейчас очень занята. Перезвоню тебе позже. 애웅 엄마. 괜찮아. 아니 돈 아직 안 왔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어로 통화하며 전화기를 끊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러시아어 통화는 편의점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자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현우. 신일그룹의 젊은 최고 경영자 CEO였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오늘 막 끝난 중요한 사업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러시아어 통화를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함께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러시아어 실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러시아어 통화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어떤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현우는 지은을 향해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러시아어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현우는 지은의 뒤에 서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결의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은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 했다. 박지은은 이현우가 자신의 러시아어 통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현우의 발걸음은 그녀를 지나치지 않고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당신 러시아어를 하는군요.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함께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제 고향이 러시아 쪽이라서요. 지은은 얼버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현우는 지은의 불안감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이현우다. 신일그룹의 CEO다. 당신의 러시아어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신일그룹의 CEO라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현우의 거대한 권력 사이에 놓인 간극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황당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니요, 어떤 제안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자존심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개인 통역사 겸 비서 자리를 제안한다. 나는 당신의 뛰어난 언어 능력과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음에 든다. 당신은 나의 모든 사업을 이해하고 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 대가로 나는 당신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당신 아들의 치료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당신의 임무는 나의 모든 비밀을 지키고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현우의 제안에 경악했다. 통역사 겸 비서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의 비서라니.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제안에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병든 아들 민준을 위해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자존심과 민준의 생명, 두 가지 저울 위에서 그녀는 결국 민준을 선택했다. 좋습니다, 회장님.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제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결심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신일그룹 본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회장 비서실 소속 통역사 겸 특별 프로젝트 담당. 겉으로는 평범한 직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현우 회장의 모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녀는 최첨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민주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현우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에 대한 자료들을 건넸다. 박지은 씨, 당신은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업 분야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은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우는 지은에게 엄청난 양의 자료를 넘겨주었지만 지은은 밤샘하며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녀는 뛰어난 학습 능력과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러시아어 실력은 현우가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서 큰 빛을 발했다. 현우는 지은의 뛰어난 능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자신과 깊이 얽힌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눈빛에서 잊고 지냈던 어떤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한 비극의 그림자를 보았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비서 겸 통역사로 일하며 신일그룹 본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녀의 능숙한 러시아어 실력은 이현우가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서 큰 빛을 발했다. 이현우는 지은의 재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그는 지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읽었다. 그는 지은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최고급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들의 숨겨진 의도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불길한 기운이나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민주는 현우가 병실에 올 때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과 과거의 그림자를 읽었다. 민주는 현우가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지은에게 신일그룹의 러시아 지사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몇 년 전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진범은 밝혀지지 않았고 현우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를 잃었다. 그는 이 사건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끔찍한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지은은 기술 유출 사건의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샘했다. 그녀는 러시아어 자료들을 능숙하게 해석하고 복잡한 기술 보고서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우 회장의 아픔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쉐도우라는 코드명을 발견했다. 쉐도우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던 암호명이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거대한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현우 회장의 차가운 슬픔을 느꼈다. 그는 현우 회장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엄마와 현우 회장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기술 유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민주는 현우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던 그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기술 유출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주는 그 남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어떤 가면을 쓴 듯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은 잔혹했다. 민주는 그 남자에게서 강렬한 악의를 느꼈다. 지은은 민준이 본 기억들을 토대로 현우에게 그 남자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우는 민준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설명하는 남자의 특징들은 과거 그가 의심했던 인물, 즉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신일그룹의 부회장 최진욱과 일치했다. 최진욱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었다. 현우는 최진욱이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를 죽이고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최진욱의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민준의 능력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진실의 실마리를 안겨주었다. 현우는 민준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고 그녀의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진욱은 민준의 능력을 알지 못했지만 현우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현우를 가만둘 수 없었다. 그는 최진욱의 최측근이자 신일그룹의 비서실장 김태식에게 연락하여 현우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식은 최진욱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잔인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김태식은 현우의 사업적 약점을 찾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에 현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일그룹의 주가를 조작하여 현우를 몰아내려 했다. 또한 그는 현우의 과거를 들춰내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그의 목표는 현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최진욱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지은은 현우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러시아어 실력을 이용하여 기술 유출 사건에 러시아 측 관련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최진욱이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하여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했으며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진욱의 야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현우에게 보고했다. 현우는 지은의 용기와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박지은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최진욱에게 복수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냅시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곁에서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추악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특별한 능력과 지은의 러시아어 실력은 그들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현우는 지은의 용기와 민준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지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최진욱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모든 행적과 신일그룹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뒤를 봐주는 신일그룹 내부의 부패한 임원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은인이기도 했기에 지은의 부탁에 흔쾌히 응했다. 지은은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어 자료들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비밀 요원들이 사용하던 암호명 섀도우가 최진욱 부회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최진욱은 과거 러시아 마피아와 결탁하여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최진욱의 야망 때문이었다. 그는 현우를 제거하고 신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다. 최진욱 부회장은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현우 회장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현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최진욱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현우를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진욱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과 지은은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와 신일그룹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현우 회장은 이 틈을 이용하여 최진욱 부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최진욱 부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기술 유출 사건을 조작한 음모, 그리고 현우의 여동생과 조카를 살해한 계획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최진욱 부회장은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지은과 민준, 그리고 이현우 회장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현우 회장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지은은 최진욱 부회장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최진욱 부회장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박지은은 이현우 회장과 함께 최진욱 부회장의 마지막 공격에 대비했다. 그들은 최진욱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최진욱과 그의 비서실장 김태식의 숨겨진 감정과 거짓말을 간파하며 현우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최진욱 부회장은 현우와 지은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최진욱은 현우와 지은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현우와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박지은 내녀는 러시아에서 넘어온 보잘것없는 계집의 주제에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의 능력은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현우 내 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최진욱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치며 자신의 최측근인 김태식에게 현우와 지은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김태식은 최진욱의 지시를 받고 신일그룹의 핵심 서버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다. 악성 코드는 신일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파괴할 예정이었다. 동시에 김태식은 언론의 현우와 지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섀도우라는 러시아 조직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했다. 지은은 김태식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신일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를 감지했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악성 코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했다. 지은은 현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김태식 부사장이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대규모 악성 코드를 심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회사는 파멸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회장님을 섀도우의 잔당으로 몰아가려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지은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최진욱과 김태식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지은 씨,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일그룹을 지키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입니다. 현우의 눈빛은 지은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정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현우와 지은은 신일그룹의 핵심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방어벽을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김태식에게 포착되었다.
김태식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감히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희 모두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현우와 지은에게 총을 겨눴다. 현우는 지은을 보호하며 김태식의 사병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사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지은의 동생이자 과거 러시아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민혁이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민혁은 지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과거 러시아 정보기관의 요원이었으며 해킹 능력과 전투 기술이 뛰어났다. 누나 내가 도울게. 민혁은 김태식의 사병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지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려 했다. 민혁은 사병들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뛰어난 격투 실력과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사병들을 제압했다. 그는 서연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와 김태식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김태식은 민혁의 저항에 분노하며 그에게 총을 겨눴다. 이놈 감히 날 막아 죽어라. 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총알은 민혁의 어깨를 관통했다. 민혁아, 지은은 절규했다. 민혁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손에는 지은이 작성한 악성 코드 분석 보고서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누나, 진실을 꼭 밝혀야 해요. 민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혁의 희생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불타는 복수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민혁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태식과 최진욱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함께 복수를 맹세했다. 지은은 민혁의 죽음에 분노하며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다. 그녀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동시에 김태식의 모든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김태식과 최진욱의 모든 불법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태식은 지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이 알 수 없는 코드들로 뒤덮였고 그의 통신 장비는 먹통이 되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김태식은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욱과 김태식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김태식과 그의 사병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태식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지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현우는 지은을 꽉 안아주었다. 지은은 민혁의 희생에 흐느꼈지만 현우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박지은은 김민혁의 희생 앞에서 흐느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시신 옆에서 그가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경찰 특수부대는 김태식 비서실장을 포함한 모든 사병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통제했다. 이현우 회장은 지은의 곁에서 그녀를 보호하며 안도했다. 이현우 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식의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태식 비서실장의 추악한 범죄와 신일그룹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USB에 담긴 모든 증거, 즉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최진욱과의 불법 거래 기록,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언론은 이현우 회장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그룹 회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김태식 비서실장의 잔혹함과 최진욱 회장의 비열함에 분노했고 이현우 회장 가족의 비극에 애도를 표했다. 최진욱 회장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현우 회장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최진욱 회장과 김태식 비서실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이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현우, 박지은, 내 놈들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최진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이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최진욱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낱낱이 공개되었고 사회는 이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동시에 오랜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현우 회장은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김민혁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김민혁의 죽음이 신일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지은의 능력과 용기가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녀를 코드의 여왕 버시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지은의 능력이 어떻게 신일그룹을 위험에서 구하고 최진욱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은은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현우 회장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진욱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이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현우 회장은 최진욱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지은은 이현우 회장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현우 회장과 박지은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식 비서실장과 최진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진욱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은의 용기와 현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최진욱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과 현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진욱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현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현우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진욱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일그룹에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진욱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진욱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은과 현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은은 최진욱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진욱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진욱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진욱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태식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진욱 회장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현우 회장과 지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현우 회장과 지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신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현우 회장과 지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이현우 회장은 최진욱 회장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 회장과 지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민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계획을 지원했다. 어느 날 신일그룹 본사에 익명의 해킹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최진욱 회장이 감옥 안에서 지시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악성 코드는 신일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핵심 데이터를 파괴하려 했다. 동시에 최진욱 회장은 언론에 현우 회장과 지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섀도우라는 러시아 조직의 잔당이라는 거짓 증언을 퍼뜨렸다. 이현우 회장과 지은은 신일그룹 본사의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이미 악성 코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은은 서버에 직접 연결하여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최진욱 회장이 심어놓은 마지막 방어벽을 뚫으려 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크롤되었다. 최진욱 회장의 최측근인 전직 요원들이 서버실로 들이닥쳐 현우 회장과 지은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현우 회장과 지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현우 회장은 지은을 보호하며 요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싸웠다. 그는 요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지은은 현우 회장의 옆에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데 몰두했지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서버실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현우 회장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최진욱 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예상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경찰은 요원들을 제압하고 현우 회장과 지은을 보호했다. 지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최진욱 회장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의 악성 코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최진욱 회장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늘로 던졌다. USB와 서류들은 서버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현우 회장과 박지훈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김태식 비서실장과 최진욱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최진욱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지은의 용기와 현우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민주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현우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현우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최진욱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과 현우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최진욱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지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현우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신일그룹의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코드 비자금 내역, 그리고 현우 회장의 여동생과 조카의 사고 조작 보고서까지 낱낱이 공개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현우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김태식 비서실장이 어떻게 최진욱 회장의 하수인으로 신일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최진욱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최진욱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은과 현우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은은 최진욱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최진욱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최진욱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최진욱 회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의 거대한 넥서스 그룹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김태식 비서실장 또한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민주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엄마와 이현우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민주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는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 회장은 신일그룹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최진욱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현우 회장은 지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거래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실현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민준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지은은 신일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난한 여인이 러시아어 통화를 하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비범한 능력이 한 소년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민주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지은과 이현우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갤러리는 재계 인사들과 예술 애호가들로 북적였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값비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성공과 예술을 논하고 있었다. 벽에는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작품들이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고고한 품격과 함께 어떤 피로감이 엿보였다. 정은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수했지만 맑고 깊은 눈빛에는 남다른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미술 복원가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유명 갤러리의 초청으로 이 자선 경매에 참석한 참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갤러리 중앙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화가의 작품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응시하며 과거의 추억에 잠겼다. 그때 그녀의 시야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드림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주름잡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두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어떤 고독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과거 한 여인을 지독히 사랑했지만 그녀를 잃은 후 세상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인물이 되었다. 은지는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지훈을 남몰래 짝사랑했었다. 하지만 지훈은 당시 부잣집 딸이었던 유미진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은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지훈의 눈에는 오직 미진만이 보였다. 은지는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훈은 미진의 손을 잡고 연 회장 안을 거닐고 있었다. 미진은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에 대해 아는 척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했다. 은지는 지훈의 옆에 선 미진을 보며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옆에 선 미진을 보니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지훈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은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와 수수한 외모를 보고 그녀를 하찮게 여겼다. 그는 그녀가 이 자선 경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은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그의 발걸음은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가 은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은지의 눈빛과 마주했다. 은지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훈은 은지의 눈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함과 진심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멈췄다.
은지는 지훈의 멈춰선 모습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지훈은 은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굽니까? 은지는 지훈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호기심과 함께 그녀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유미진이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미진의 얼굴에는 은지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그녀는 은지의 낡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지훈은 미진의 말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미진의 무례함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미진의 집안 배경과 그녀의 아버지인 선우그룹, 유성철 회장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지훈은 미진의 손에 이끌려 은지에게서 멀어졌다. 그는 은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은지에게 얽매여 있었다. 은지는 지훈이 미진의 손에 이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미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지는 그들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타라이트 그룹이라는 거대 IT 기업의 숨겨진 실세이자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젊은 여성 CEO였다. 그녀는 몇 년 전 가족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그 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재기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 은지는 갤러리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갤러리 한쪽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작았지만 은지의 예민한 감각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스타라이트 그룹, 기술 유출, 인수 합병 같은 단어들을 감지했다. 은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복수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다시 은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곁에서 벗어나 혼자였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여인은 제 선 상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정말 낯이 익습니다. 혹시 어디서 뵙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눈빛은 마치 내가 잃었던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은지는 지훈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지훈 씨, 저는 당신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지는 지훈을 자신의 그림 앞으로 데려갔다. 그림은 흑백의 추상화였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한 가족의 슬픈 그림자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은 그림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 그림이 갤러리에 전시된 어떤 작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슬프다는 것을 느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습니까? 당신이 그렸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잃었던 모든 것을요. 은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 씨, 당신은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훈은 그림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림 속 불꽃은 그의 기억 속 과거의 끔찍한 사고, 즉 그의 아내가 죽은 그날의 화제를 떠올리게 했다. 지훈은 그 사고의 배후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사고와 이 그림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그림은 슬픔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지훈은 은지에게 추궁했다. 은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었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이 그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밝히고 함께 복수하기를 바랐다. 그때 유미진이 다시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웠다. 지훈 씨, 대체 저런 여자랑 왜 대화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빨리 제 옆으로 와요. 미진은 비열하게 말하며 은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은지와 지훈의 대화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은지는 미진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은지는 지훈의 곁을 떠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미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정은지는 유미진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유미진 씨,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은지를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가난한 소녀를. 미진은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드러내며 은지를 비웃었다. 최은서, 네가 왜 이곳에 너 같은 게 감히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너희 집은 이미 다 망했고 네 아버지는 죽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미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미진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될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미진 씨, 저는 최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진은 은지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은지가 자신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지훈이 은지에게 다가와 미진의 팔짱을 끼웠다. 미진아,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은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미진은 지훈에게 매달리며 소리쳤다. 지훈 씨, 이 여자는 최은서예요. 예전에 그 망한 집 딸 지금 우리를 협박하려 하는 거예요.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요. 지훈은 미진의 말에 놀랐다. 최은서라니. 그의 기억 속에는 흐릿하게 남아있는 가난하고 평범했던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눈앞의 은지는 과거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우아하고 기품 있으며 알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지우는 은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진실을 읽으려 했다. 은지는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지훈 씨, 오랜만입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은지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은지의 가족을 파멸시켰다니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유성철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미진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최은서, 네가 어떻게 이곳에 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너희 집은 다 망했어.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유성철 회장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은지를 향한 경멸과 함께 어떤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성철 회장을 바라보았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제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의 아버지의 기술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의 말에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하자 사병들에게 은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그때 민준이 은지의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은 은지의 치맛자락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순수했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민준의 등장에 지훈과 미진 그리고 유성철 회장은 경악했다. 민준의 얼굴은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은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지훈 씨. 은지의 말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저런 더러운 계집애가 감히 지훈 씨 아들을 낳았다고. 지훈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지훈의 눈빛과 똑같았다. 지훈은 민준의 작은 얼굴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 지훈은 은지에게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구했다. 은지는 조용히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지훈에게 건넸다. 민준의 손에는 희미하게 박힌 점이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손에도 있는 가족의 특별한 표식이었다. 지훈은 민준의 손에 박힌 점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다. 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몰라봤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지훈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훈이 은지와 민준에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들은 은지와 민준이 자신들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유성철 회장은 사병들에게 은지와 민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이날 정은지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진범들을 찾아냈고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이지훈과 아들 민준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진 여성 CEO이자 민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훈은 은지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은지를 가난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정한 인연으로 여겼다. 정은지는 이지훈의 아들 민준을 품에 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유미진의 아버지 유성철 회장이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까지 희생시킨 진범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이지훈은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 대한 맹렬한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을 품에 안고 유미진과 유성철 회장을 향해 말했다. 유성철 회장, 유미진 씨, 당신들은 내 아내와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까지 숨기고 파멸시키려 했어. 나는 당신들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혀낼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아들이다. 당신들의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은 지훈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민준이 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유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훈 씨의 아들이라니. 저런 천박한 여자의 아들이 지훈 씨의 아들이라고. 그녀는 은지와 민준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유성철 회장의 사병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유성철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은지와 민준 그리고 지훈을 제거하려 했다. 저들을 당장 끌어내 입을 다물게 해. 유성철 회장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강우 아저씨가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이강우 아저씨는 은지의 지시대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성철 회장은 과거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놓고 이지훈의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조직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사고를 조작하여 이지훈에게 누명을 씌웠다. 유미진은 그 모든 음모에 가담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에게서 민준의 존재를 숨기고 그를 해외로 보내려 했다. 그녀는 민준을 이용하여 이지훈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지훈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와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잔혹한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복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지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민준의 존재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훈의 품에 안겨 엄마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재벌가의 추악한 이면과 권력의 타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유미진은 자신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에게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지훈이 민준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막으려 했고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은지는 유미진의 마지막 발악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은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다. 민준은 이지훈의 아들이자 그들의 과거와 얽힌 모든 비밀의 열쇠였다. 이강우 아저씨는 외부에서 이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며 은지와 지훈을 지원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유성철 회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이지훈과 은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드림그룹의 핵심 기술을 파괴하고 이지훈과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또한 그는 민준의 존재를 이용하여 이지훈을 협박하고 민준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유미진은 언론에 이지훈과 은지 그리고 민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 아니며 은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부정하여 이지훈의 가족을 파괴하고 은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유미진의 거짓말에 맞서 싸웠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평생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모두 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훈은 유미진의 비열한 공격에 맞섰다. 그는 은지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언론에 유미진의 거짓말을 반박하고 은지와 민준의 진정한 관계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의 발표는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지훈의 용기와 은지의 희생에 감동했고 민준의 존재를 축복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부탁을 받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모든 비밀과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드림그룹의 회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지훈의 아버지를 제거하고 이지훈의 아내와 딸을 살해했던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민준이 이지훈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유미진이 민준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증거들도 함께 공개했다.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모든 거짓말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들의 죄는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했지만 동시에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엄마의 슬픔을 위로하려 애썼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엄마에게 전달했다. 민준의 능력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민준의 능력이 어떻게 엄마와 아빠를 위험에서 구하고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리를 밝혀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를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들은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과 이지훈 그리고 은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은지는 이지훈의 곁에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지훈은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비열한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은지와 함께 유성철의 숨겨진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민준의 존재와 그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유성철의 악의를 정확히 감지했고 은지의 눈빛은 복수심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들은 유성철이 드림그룹의 유통 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은 이지훈의 아내와 딸의 사고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유성철은 생체 강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비윤리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지훈의 아내와 딸은 이 프로젝트의 부작용 때문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박 집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성철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숨겼던 것이었다. 유성철 회장은 은지와 이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다. 그는 은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고 이지훈에게는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한다면 당신 아드님의 목숨은 물론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 메시지는 이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유성철은 민준의 생명을 담보로 이지훈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유성철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지훈과 은지는 민준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내려 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개인 컴퓨터와 드림테크의 전산망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지훈은 이 틈을 이용하여 유성철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불법 유통 기록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또한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블랙마트 프로젝트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계획, 그리고 이지훈 아내와 딸의 사고를 조작한 음모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유성철은 은지와 이지훈의 끈질긴 추적과 민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점점 더 초조해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은지와 민준 그리고 이지훈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병든 몸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혹은 이지훈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은지는 유성철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위험에 처하기 전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는 이지훈과 함께 유성철의 마지막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역공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목숨과 민준의 운명, 그리고 정의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 될 터였다. 이준호 회장과 정은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폭발의 충격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유성철의 마지막 발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은지의 용기와 이준호 회장의 헌신적인 보호 덕분에 증거들은 무사히 확보되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병실에서 엄마와 이준호 회장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강인하게 수술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쌍둥이는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마의 불안한 심장 소리와 함께 이준호 회장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쌍둥이는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작은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유성철 회장은 구치소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유성철 회장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악했지만 은지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준호 회장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드림그룹의 유통사업을 통해 비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식자재 유통 및 의료 비리까지 연루된 그의 범죄 내역,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와 딸의 사고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된 사고였다는 진실이 밝혀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준호 회장은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유성철 회장이 어떻게 유미진과 최성민을 하수인으로 삼아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쫓아왔는지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유성철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 변론에서 유성철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은지와 이준호 회장을 비난하며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모욕하며 그녀의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은지는 유성철 회장의 비열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유성철 회장님,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악마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유성철 회장을 향한 흔들림 없는 분노로 가득했다. 유성철 회장과 유미진 최성민 지점장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가장 무거운 형벌에 처해졌다. 그들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는 산산조각 났고 그들의 이름은 역사의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정의가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된 순간이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들은 엄마와 이준호 회장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쌍둥이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잊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처럼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준호 회장은 드림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는 유성철과 같은 악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이준호 회장은 은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은지의 빛나는 존재감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절박한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진실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쌍둥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다. 은지는 드림테크의 사회공헌재단 이사로 임명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비리와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적을 만든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이 모든 것은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가난한 여인과 한 억만장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은지의 순수한 마음과 이준호 회장의 정의감이 쌍둥이를 구하고 거대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며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아주었다. 쌍둥이는 이제 건강하게 뛰어놀았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은지와 이준호 회장의 삶을 환하게 밝혔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